김중호 건축가의 작품 중 그래도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작품이 바로 경남문화예술회관입니다. 다만 이 작품은 경상남도 진주에 위치하고 있네요. 추방 이후 한국으로 다시 귀국했지만 그동안 쌓아놓았던 입지를 잃어버린 김중호 건축가는 엄청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원래 김중호 건축가가 주한 프랑스 대사관 이후 추구했던 한국 전통 건축과 현대 건축을 접목하려는 노력을 계속 이어가기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은 김중호 건축가는 경남문화예술회관을 통해 다시 한번 개화의 꿈을 꾸게 됩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바로 경남문화예술회관의 기둥 모습입니다. 경남문화예술회관의 기둥은 신기하게도 고려시대 건물인 부석사 무량수전의 기둥에서 모티브를 얻었네요. 보통은 그 시대 때 건축가들은 한국 전통 건축하면 조선시대 건축을 참고로 했거든요. 그만큼 김중호 건축가는 한국 전통 건축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겠지요. 그만큼 김중호 건축가의 건축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작품인데 지어진 지 10년이 지나자마자 리노베이션 되어버렸습니다. 더욱이 원래 김중호 건축가의 원래 디자인까지 훼손하면서요. 정말 김중호 건축가는 불운의 건축가인가요? 경남문화예술회관을 소개하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건축의 길을 가는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경남문화예술회관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진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에서도 풍광이 좋은 남강에 위치하고 있지요. 이 난강변에는 진주성과 촉성로가 있고 또 정말 운명적이긴 하지만 김수근 건축가가 설계한 국립진주박물관이 또 위치하고 있네요. 거리뷰를 한번 볼까요? 예, 저기 있는 게 바로 경남문화예술회관입니다. 진주시는 현재 도시가 구도심과 신도심이 확연히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마치 구진주와 신진주가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더라고요. 경남문화예술회관은 구도심에 위치하고 있는데 최근 난강변이 개발이 많이 되면서 앞으로 더 쓰임새가 생길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경남문화예술회관은 과거 사진으로만 보았는데 실제로 보니 정말 멋있는 건물이었습니다. 일단 생각보다 규모가 큰 건물이더라고요. 다만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인지 아니면 공연이 없으면 오픈을 하지 않은지 건물은 닫혀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경남문화예술회관의 지붕과 기둥은 사진과는 다른 강렬함이 있었습니다. 다만 너무 건물이 크다 보니 건물이 한 카메라 프레임에 들어오려면 한참 뒤로 가야 하더라고요. 또한 기단이 높아서 가까이서 사진을 찍으면 건물 전체가 나오지 않는 어려움도 있었네요. 역시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가장 멋진 것은 기둥과 지붕입니다. 사실 이 기둥의 형태는 주한 프랑스 대사관 때부터 꾸준히 사용해오던 김중호 건축가의 시그니처 디자인입니다. 다만 주한 프랑스 대사관을 만들 때부터 20년이 지나는 동안 한국의 건축 시공 기술도 많이 발전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중호 건축가가 추구하는 디자인을 이제는 어느 정도 구체화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한 프랑스 대사관은 기둥 위에 지붕을 바로 얹었는데 경남문화예술회관은 기둥의 주들을 만들어서 그 위에 지붕을 올려놓았습니다. 사실 해외 추방을 가기 전 이미 김중호 건축가는 부산에 있는 유엔뮤지 정문에서 이와 같은 기둥과 지붕의 결합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만일 김중호 건축가에게 7년의 공백이 없었다면 그의 건축은 어떻게 발전되었을까요? 부산 유엔뮤지 정문과의 연관성은 지붕과 기둥 구조에만 유사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붕의 처마 우수관도 디자인의 유사성이 있지요. 비슷하죠? 꼬르부제도 지붕 우수관 디자인에 집착을 보였는데
그런 점에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중호 건축가는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는 없는 도전을 합니다. 바로 지붕에 두 개의 거대한 원형 천창을 뚫은 것이죠. 그리고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저 원형 천창에 가까이도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솔직히 이것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꼬르비제는 후기로 갈수록 천창을 사용할 때는 내부에 천창 이외에 빛이 들어오는 것을 극도로 절제했는데요. 그 시기에 김중호 건축가는 그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았으니까 잘 모를 수도 있죠. 김중호 건축가가 부산 유엔묘지부터 기둥의 상부에 사용했던 주도의 디자인에 대한 아이디어는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건축 양식인 주심포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부석사의 무량수전이 주심포의 대표적인 건물이긴 한데 무량수전의 주심포는 더 화려하고 복잡해서 부석사의 다른 고려시대 건물인 조사당의 기둥 상부인 주두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죠? 정말 많이 비슷하죠? 무엇보다도 첨차를 통해서 위 지붕의 무게를 분산하는 주심포의 구조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부산 유엔묘지 정문과 경남문화예술회관에 활용했네요. 정말 안타깝게 경남문화예술회관은 두 번이나 갔지만 모두 다 내부를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내부를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살펴보았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요. 그런 행운은 누리지 못했네요. 그래도 내부를 훔쳐본 사진이라도 살펴보죠. 그런데 이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 정말 리노베이션을 심하게 해서 원래 김중호 건축가의 경남문화예술과는 달라졌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이 부분에 있는 벽을 철거하면서 내부 로비를 늘리며 원래의 모습과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처음 지어졌을 때 경남문화예술회관의 공연장 로비 외부 모습은 이 모습이었더라고요. 이게 더 멋있었는데 왜 이 로비의 외벽을 철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은 지 겨우 10년 조금 넘은 시점에서요. 굳이 더 유추하자면 원래 경남문화예술회관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사실 1980년대에 지어진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넣지 않았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있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렇게 벽돌 외벽을 유리 커튼홀로 바꾼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내부를 들어갈 수 없어서 이렇게 외부 유리창에서 내부를 들여다본 것입니다. 제가 좀 안쓰럽지 않나요? 이렇게까지 내부를 보고 싶어하는 제가요? 원래 평면과 비교해보니 원래 이쪽에는 상부로 올라가던 회전 계단이 위치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철거하다니요? 그러면 김중호 건축가의 설계 의도하고는 완전 달라질 텐데요? 로비 내부가 너무 궁금해서 검색해서 내부를 찾아봤습니다. 왜 이렇게 리노베이션 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리노베이션에서 외벽을 철거한 이성으로 변화된 것은 바로 이 영역을 애초에 삭제해버린 것입니다. 이쪽은 위로 올라가서 천창을 감상할 수 있는 옥상 정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만일 이 부분을 없애버리면 위의 원형 천장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지금은 그 원형 부분을 없애고 상부의 데크를 연장해서 지붕 아래에 넓은 전망대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정말 김중호 건축가의 작품들은 왜 이렇게 순환을 많이 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층의 대공연장과 로비는 못 들어갔지만 그래도 1층은 잠깐 내부를 들어가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리노베이션이 되었지요. 그런데 원래 재료를 참고해서 리노베이션 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재료들이 싸 보여서요. 1층에는 티켓 오피스가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1층의 티켓 오피스입니다. 원래도 이 공간도 티켓 오피스로 디자인한 것 같은데 편명상으로 봐서는 여기서 2층으로 올라가는 내부 계단이 로비에는 없어 보이더라고요. 여기에는 카페 공간도 있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운영은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1층 상부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입니다.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김중옥 건축가의 의도와 상관없이 리노베이션을 했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서 경남문화예술회관을 끝나는 게 아쉬워서 1층의 다른 공간들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외부 선큰 가든입니다. 선큰 가든은 바로 이쪽 계단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선큰 가든으로 내려가는 계단은 종래에 보였던 김중옥 건축가의 디자인과는 좀 다른 느낌이 납니다. 특히 벽돌을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독특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선큰 가든으로 나가는 출입구로 아치 형태를 쓴 것도 내가 아는 김중옥 건축가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리노베이션 되었더라고요. 여기는 내부로 들어가는 출구가 이렇게 있는데요. 원래는 여기가 막혀 있지 않고 이렇게 오픈된 아치들이 연속되면서 새로운 공간감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내부 공간이 부족해서 여기를 막고 쓸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아치를 저런 창으로 막는 것은 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맘먹고 김중옥 건축가의 디자인을 망치려고 작정하지 않은 이상은요. 여기를 이렇게 손댄 것은 저 부분을 중축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옛날 사진을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공간이 부족하면 원래 김중옥 건축가의 공간을 훼손하면서까지 이렇게 리노베이션을 했을까요? 여기서 잠깐 선큰 가든을 보면서 불현듯이 한 명의 건축가가 떠오르지 않나요? 바로 김수근 건축가요. 왠지 김수근 건축가가 디자인한 해화동 마로니에 공원 일대의 건축들이 연상되지 않나요? 김수근 건축가는 부여 국립박물관 이후 건물의 형태보다는 내부 공간에서 한국 전통 건축의 공간적인 요소를 재현하는데 더 신경을 쓰면서 건물의 재료도 철근 콘크리트에서 벽돌로 바뀝니다. 그런 김수근 건축가를 견제하면서 김중옥 건축가도 벽돌을 이 선큰 가든에 사용한 것일까요? 남쪽, 그러니까 경남문화예술회관의 좌측에는 선큰 가든을 만들었지만 오른쪽, 즉 북쪽에는 그냥 외부 공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북쪽 외부 공간으로 나가는 통로이고요. 북쪽 외부 공간 출구입니다. 여기에는 계단으로 올라가는 외부 계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단을 배치하는 김중옥 건축가의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답사를 한 경남문화예술회관이었습니다. 그래도 많이 아쉬워서 좀 더 경남문화예술회관의 내부 사진을 찾아보았습니다. 우선 대공연장부터 살펴볼까요? 이 사진을 보니 여기 대공연장은 규모가 굉장히 커 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중옥 건축가가 공연장을 설계한 것 중 실제로 지어진 것은 경남문화예술회관이 거의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는 리노베이션된 경남문화예술회관의 전망대입니다. 혹시 리노베이션이 이 전망대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겠지요? 정말 그것은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김중옥 건축가에게 7년간의 공백은 정말 그가 쌓아놓은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립니다. 정말 그에게 그 공백이 없었다면 지금 한국 건축계가 많이 달라졌을까요? 글쎄요, 역사에는 if가 없다고 했죠? 김중옥 건축가의 한국 전통 건축에 대한 애정은 그의 자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김중옥 건축가의 자택 평면 스케치입니다. 그런데 몇몇 김중옥 건축가를 소개하는 책자를 보면 이것이 김중옥 건축가의 자택 평면 스케치인지 모르고 그냥 한국 전통 건축에 대한 그의 관심이라고 소개하더라고요. 김중옥 건축가의 한국 전통 건축에 대한 관심은 홍익대학교 교수 시절의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익대학교 건축과를 만든 경희국 교수는
한국건축가협회 창립위원으로 한국 현대건축의 기본적인 틀을 만드는 데 일조를 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전통건축 역사 연구의 길을 연 최초의 한국 건축 교수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김중옥 건축가뿐만 아니라 김수근 건축가까지도 홍대 교수로 초빙하는 데 큰 역할을 했죠. 짐작컨대 김중옥 건축가의 한국 전통건축의 이해에 정유국 교수의 존재도 한몫했을 것입니다. 이 스케치가 김중옥 건축가의 자택 스케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이 스케치를 기반으로 김중옥 건축가의 자택을 모델로 복원하는 프로젝트를 참여하게 되면서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택이 바로 지금의 성북동 한국 순교 복자 성직 수도원 근처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김중옥 건축가의 자택 위치 주변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김중옥 건축가 자택의 위치에는 이런 오피스 건물이 올라가 있고요. 김중옥 건축가의 자택은 그의 아드님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파악한 바로는 원래 기존에 디귿자 한옥이 있었는데 1964년에 이 집을 매입 이후 전체를 해체하고 본인의 생활에 적합하게 중축 및 리모델링 되었다고 합니다. 아드님의 증언으로는 거대한 암석과 연못이 있는 정원이 대지 뒤쪽에 있었다고 하던데요. 지금 이렇게 싹 밀어버렸네요. 그래도 일단 한번 들어가 보았는데요. 거기에는 이런 성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드님의 증언으로는 김중옥 건축가가 정원을 꾸미기 위해서 버려진 성물들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 성물들이 그때 김중옥 건축가 자택을 꾸몄던 그 성물이 아닐까요? 이것이 김중옥 건축가의 스케치와 아드님의 증언을 통해서 모델로 재현한 성북동 자택 복원 모델입니다. 아마 김중옥 건축가는 한옥을 해체하고 증축하면서 더욱더 한국 전통 건축에 대한 이해를 높여갔던 것 같습니다. 그와 동시에 한국 전통 건축을 현대화하는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계속 이어갔고요. 현재 이 모델은 성북동의 김중옥 건축 문화의 집에 전시 중입니다. 그런데 이 집은 원래 김중옥 건축가가 디자인한 집은 아니었습니다. 김중옥 건축가가 리노베이션을 한 주택이지요. 그걸 성북구청에서 알고 이 공간을 김중옥 건축 문화의 집으로 다시 개장을 했습니다. 여기는 제가 알고 있는 김중옥 건축가의 디자인 어휘와는 좀 다른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김중옥 건축가는 제 모교인 홍익대학교 교수였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처방 안되고 계속 홍대에 남으셔서 교편을 잡았다면 제가 어떤 건축 교육을 받게 되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하지만 역시 이 분은 의미가 없지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김중옥 건축가의 컨텐츠는 다 털었네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프 채널의 아페이였습니다.